내일 대구행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대구를 가는군요. 그런데 지금 우파 진영에선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퇴 얘기가 나옵니다. 사퇴 주장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얘기를 좀 꺼내놓은 대목이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총선을 20일 남겨놓고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해야 폭주하는 이재명 사당과 통진당 종북 세력의 이 나라의 주류를 차지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대통령님 만나실 계획 있으세요? 자, 여러 가지 윤석열 대통령 혹시 만날 계획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까지 오늘 받는 상황이 됐어요. 사안이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거든요. 이런 가운데 올해 들어서 1월부터 최근까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보면 어떤 주도권 본인이 지금 끌고 가는 겁니다. 제가 이끌고 있습니다. 이거를 강조하는 발언들을 시시때때로 내놨거든요.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는데 좀 묶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당을 이끌고 있는 것은 저입니다. 그리고 공천관리위원장께서도 계시고요. 당은 당의 일을 하는 것이고 정은 정의 일을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길입니다. 생각이 다를 때 한쪽의 생각이 무조건 지배하는 관계가 안 좋은 관계잖아요. 이번에 지면 이번 윤석열 정부는 집권하고 뜻 한번 펼쳐보지 못하고 끝나게 될 겁니다. 이건 유주인 대표께 짧게 좀 질문 드릴까요? 네. 총선 앞두고 지금 사실 심상치 않아 보여요. 특히 오늘 이철규 전 사무총장과의 이 충돌은 간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에 비유하는 사건까지 왔어요. 예. 총선 전에 한동훈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만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저는 없을 거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는 것이 없을 것 같다. 오히려 그 만남 자체가 윤 대통령에게 상당히 부담이 될 겁니다. 어. 만나더라도 정말 모처에서 비공개로 만나는 일은 있을지 몰라도 공개적인 회동은 어려울 사진 것으로 같은 거 보고요. 공개하거나 저번 1차 당정 충돌 때는 공개적으로 만나고 영상 나오고 막 그랬어요. 예, 근데 그것은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발언은 초지일관입니다. 즉 뭐냐? 당은 당의 일을 하는 것이고 대통령은 대통령의 일을 하는 거라는 거거든요. 예.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목표가 딱 하나입니다. 총선 승리거든요. 음. 총선을 만약에 당이 승리하지 않으면 국민의힘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괴멸적인 타격이 간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당을 이끄는 것은 나이고, 즉 나의 리더십대로 가야 된다. 이철규 의원의 어떤 그런 섭섭함 알겠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의 뜻이 바뀔 수는 없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요. 오늘 화면 좀 보겠습니다.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오늘 내일 일정을 좀 정리한 내용인데요. 오늘 보면은 경기도 지역이요. 그래서 안양을 중심으로 활동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12시, 낮 12시 10분까지만 일정이 딱 있어요. 오후 일정이 뭐가 안 나와요. 지금 이 시간 어떻게 된 건지 모릅니다, 지금. 어디에서 혹시 누굴 만나는 건지 아니면 휴식을 취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통상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주말도 활동을 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일정을 안 잡고 휴식을 취하고 왔거든요. 근데 사실 선거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근데 오전만 하고 오후를 뺐어요, 일정을. 김종욱 전 의원가? 이건 뭡니까,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여러 이야기를 듣겠죠. 수요일 날 쉬는 날이라고 하더라도 쉴 수 있겠습니까? 이 정도 상황이라면. 지금이 사실은 여당을 이끄는 총선 앞둔 비대위원장이 쉴까요? 전 아마 오늘 정도의 이 상황들에 대해서 다양한 자기의 측근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한 시간을 가지려고 했을 것 같은데 예. 말씀하신 이철규 의원이 한동훈, 이재명과 뭐가 다른가라고 하는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일정은 다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 때문에. 이 정도 발언은요. 이철규 의원이 할 수 있는 발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발언인 겁니다. 아니 아무리 비대위원장 아래에 있는 자기 스태프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본인의 위치를 정확히 알면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자체가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공천권과 관련된 문제인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이재명과 뭐가 다른 게 있냐라고 얘기하는 건 윤석열 정부가 등장한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당대표를 몰아낼 때 김기현 당대표를 몰아낼 때마다 했던 내용과 거의 유사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정도라면 당신 나가라는 얘기거든요. 비대위원장직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정도라면. 총선이 20일 남았는데. 아까 발언의 내용은 그런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지금 모든 국민의힘의 화력은 이재명 당대표에게 집중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재명 당대표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똑같다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럼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대위원장으로. 그걸 누가 얘기했습니까? 그래서 윤핵관의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철규 의원이 얘기했다는 건 대통령의 의중이겠죠. 대통령이 당신에 대해서 비대위원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얘기한 상황에서 예.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고개를 숙이지 않으면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간 거 아니겠습니까? 좀 그렇다면 오늘 오후의 시간은 어떻게 이 문제와 관련해서 본인이 고개를 숙일 건지 과거처럼 90도 폴더 인사를 할 건지 예. 아니면 맞서 싸울 건지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아직까지 3년이라는 대통령의 예. 임기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소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 스스로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 만큼의 예. 어떤 무언 수단이 있을까? 예. 저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방금 확인했던 그 일정 화면 다시 한번 불러오죠. 오늘 일정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내일 일정이 대구 경북입니다. TK 지역이군요. 내일 대구에서는 달서구 중구 그리고 경북에서는 경산 등을 방문 예정입니다. 여당의 지도부가 대구 지역, 특히 대구를 방문한다는 것은 여당 입장에서는 상당한 의미를 항상 갖게 되는 거거든요.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장관 시절 그리고 비대위원장이 된 시절 각각 대구를 방문했어요. 그때 모습 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평소에 대구 시민들을 대단히 깊이 존경해 왔습니다. 총선은 국민들의 삶에 대단히 중요한 것인 건 분명합니다. 대구 경북은 우리 당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사람들이 정말 어려울 때 끝까지 우리를 지켜준 우리의 기둥입니다. 이런 동료 시민이자 생활인들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 나서야겠다고 그 자리에서 결심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곳 대구는 저의 정치적 출생지 같은 곳입니다. 자, 과거를 보면은요, 여권의 지도부가 굉장히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TK 지역, 특히 대구를 방문하고 나면은 힘을 얻는다 나는 기운이 난다. 에너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내일 TK 일정이 잡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어제군요. 국회에서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무슨 사퇴 얘기가 나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식 공천을 좌파 우대, 우파 척결이라고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한동훈 위원장께 묻습니다. 당신은 우파입니까? 좌파입니까? 한동훈 위원장은 즉시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장직에서 사퇴해야 합니다. 모든 보수애국 시민 여러분, 우리라도 크고 작은 생각의 차이를 넘어 하나가 됩시다.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좀 정리해보죠. 자유통일당 황보승 의원이 자유통일당으로 왔는데 지금 이게 우파 진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보고 질문을 해요. 당신은 우파입니까? 좌파입니까? 정체에 대한 의심을 하는 것 같죠? 피하 구분 못하는 한동훈 즉시 비대위원장직 사퇴하라. 그리고요. 다음 자막으로 좀 보죠. 심평 변호사. 심평 변호사도 우파 진영의 목소리를 좀 낸다고 통상적으로 인식이 돼 있죠? 그런데 이렇게 반응을 보여요. 한동훈 독식 욕심, 궁정 쿠데타. 하나 더 보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약발 거의 다 끝나버렸다. 그럼 이건 약간 사퇴 준하는 얘기단 말이에요. 최인영 변호사, 이거 사퇴 주장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신평 변호사님의 어떤 논평의 효력이 끝나버린 것 같습니다. 약발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약발은 신평 우리 그 교수님의 약발이 끝난 것이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국민의힘의 원톱입니다. 그리고 그렇습니까? 미드필더로서 공동선대위원장 5분을 가지고 지금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이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지금 시적으로 부적절하다 이런 말씀을 그럼 드릴 내일 수밖에 대구를 없는데요. 가잖아요. 예. 그럼 대구에서 시민들을 만날 텐데 어떤 목소리를 들을까요? 저는 큰 목소리가 날 거라 생각합니다. 아까 세 군데였거든요. 대구의 중구와 달서구. 예. 여기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중구가 어디죠? 중구. 바로 서문시장이 있습니다. 그 서문시장. 거기가 결국 제가 봤을 때 중국 거기는 간다는 많은 분이 것은 다녀가면 막 에너지가 들어온다는 데 그렇죠.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가? 어떻게 보면 정치인이 가면은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 절차 과정에서도
대구 중구 서문시장을 갔듯이 제가 미루어 짐작컨대 서문시장을 방문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혹시요 그 자리에서 지금 아까 우파라고 통상 인식이 되는 분들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퇴 얘기를 꺼냈단 말이에요. 내일 중구를 방문했을 때 혹시 밖에서 뭐 사퇴하라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일부 그런 혹시? 말을 배제할 수는 없죠. 어디 가든 그 비토 세력은 있을 수 있으니까. 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흐름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번 선거를 치른다는 어떤 그런 총의에는 한 채 흐트러짐도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다른 당이었어요. 자유통일당은 다른 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당의 목소리를 국민의힘의 목소리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두 번째 중구 외에 달서구가 어디 있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력에 대한 어떤 호소 그리고 대구 경북의 상징적인 서문시장의 방문 이것을 통해서 대구 경북 민심을 달래고 또 하나 대구 바로 옆에 있는 경산을 간다고 했습니다. 경산입니다. 경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박근혜 전 대통령과 굉장히 가까웠던 측근. 최경환 그 전 부총리. 후보가 부총리가 거기에서 흰옷 입고 무소속이- 사실상 무소속으로 무소속으로 아주 하죠? 압도적인 지위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TK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그 수성을 해야 되는 그 지역으로 가는 것은 상당히 전략적인 부분인 것 같은데요. 결국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나 지금 최근에 있어의 그 도태우 후보의 그 동남 구 같은 경우에 거기에도 그 민심을 이렇게 다독여야 되기 때문에 예. 내일 방문 같은 경우에는 TK를 석권하기 위한 전략적 포석이기 때문에 내일은 일치 단결된 어떤 TK의 힘을 다시 한번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예측을 해봅니다. 강성필 부위원장 네. 사퇴론, 사퇴 주장이 나왔어요. 우파 진영에서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먼저 저 자유통일당 예. 황보승 의원 그런 분들은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정통 우파가 아니기 때문에 어. 저는 전혀 영향이 없다고 봅니다. 영향이 없다. 예. 문제는 뭐냐면 결국에는 이제 국민의힘 안에 있는 현역들이 문제입니다. 현역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누구의 편을 들어주느냐. 그리고 현역보다 또 위에는 또 최고위원들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 최고위원들이 만약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사퇴해버리게 압박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네. 저는 지금 국민의힘 상황을 봤을 때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뒤에 계시던 윤핵관들 그리고 뭐 어떤 이용 의원이라든가 이런 호위무사들도 지금 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뒤에 서 있잖아요. 왜? 총선이 지금 20여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임기보다 국회의원의 임기가 더 길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내에서 사퇴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 다만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내일 일정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정치력을 시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정치력으로 갔을 때 예전처럼 환대를 받을 수 있느냐 아니면 일부 반란군들이 있어서 망신을 주느냐 그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글쎄요. 윤주인 대표께 예. 내일 대구 가잖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예. 혹시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날 가능성 전혀 없다? 조금이라도 있다. 말씀을 하고 나시니까 어. 왠지 있을 것 같기도 한다는 생각이 그러면 좀 만약에 드네요. 내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만났어요. 예.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것은 결국은 지금 현재 불거지고 있는 저는 물론 그것이 뭐 한 찻잔 속의 태풍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거의 절대 대다수의 보수 우파 지지층들은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결정을 다 지금 옹호할 것이고 어쨌든 총선을 이겨야 된다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예. 마음이 모아지고 있는데 일부 이제 상당히 이념적으로 확고한 분들은 불만이 있겠죠. 특히 도태우 후보 같은 분들의 어떤 공천 취소. 그런데 정말 만약 내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면 그것이 예. 성사된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상당한 정치적 지지 그리고 보수 우파는 어쨌든 이번 선거에서는 일치 단결하여 국민의힘을 승리로 이끌자라고 하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주는 것인데 그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는 사실은 좀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구 달성군에 박근혜 사저가 있잖아요. 근데 대구 지역을 방문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아직은 뭐 일정에 그런 게 없어요. 그러나 대구를 가니까 혹시라도 지금 또 때가 때인 만큼 또 여러 가지 의미가 나올 수 있는 모습일 텐데 모르겠습니다. 좀 잡힌 건 없습니다. 한번 상상을 좀 해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안아야 왜냐하면 된다. 5.18 문제로 이렇게 곤욕을 치렀는데 다시 탄핵의 문제와 관련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난다고 얘기하는 건 예. 그럼 예를 들면 한동훈이라고 하는 소위 국민의힘 내부에서 다른 형태의 보수라고 얘기하는 어떤 리더가 5.18 문제 그다음에 소위 이 탄핵 문제와 관련해서 여기가 타협을 통해서 선거를 이기겠다고 하는 이미지를 만들었을 때 그것이 소위 말해서 중도층에게 호소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모릅니다. 그냥 한번 상상을 좀 해봤어요. 대구를 간다길래 그러니까 저 김종욱 전 행정관이 굉장히 좀 심각하게 받으시면서 그거 이상한데요. 이게 역사가 논평을 좀 퇴행하는 거기 해주셨어요.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뭐 일정으로 잡힌 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